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역사의 가장 복잡하고 또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십 년의 억압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내세웠던 근대화라는 그럴싸한 약속. 그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해방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험하고 아픈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본이 약속했던 것과 우리가 실제로 받은 것의 차이입니다. 문화 존중을 약속했지만 돌아온 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체계적인 동화 정책이었고요. 근대화를 시켜주겠다 했지만 실상은 경제적 착취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그리고 안정 대신에 우리나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3.1 운동의 그 거대한 함성에 일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겉보기에는 훨씬 부드러워진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그냥 더 교묘해진 통제 방식일 뿐이었어요. 부드러운 장갑을 꼈지만 그 안의 주먹은 여전히 강철 그대로였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문화 통치입니다. 신문도 만들게 해주고 학교도 좀 늘려주고 겉보기엔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자유를 던져주면서 저항을 잠재우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를 일본 제국의 일부로 만들려던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920년대, 3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본의 군사적인 야망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략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때부터 조선의 운명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단어, 병참기지. 여기에 모든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조선의 역할은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는 데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후방기지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전쟁을 위해 돌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죠. 1931년 만주사변으로 시작해서 37년 중일전쟁, 그리고 41년 태평양 전쟁까지 전쟁이 계속 커지면서 조선에 대한 착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철도가 놓이고 공장이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이익은 일본 자본가들 주머니로 들어갔고요. 우리 민족은 그저 값싼 노동력이었을 뿐입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쌀은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집에서 쓰는 놋그릇, 숟가락까지 전직 물자로 다 가져갔습니다. 전쟁이 막바지로 갈수록 이제 수탈은 물자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정신, 정체성 그 자체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개인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공격이 시작된 거죠.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우리말 사용이 금지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배운 말이 아니라 식민 지배자의 말을 쓰도록 강요받았어요. 우리의 언어가 범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학교에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너희는 위대한 일본 천황의 백성이다.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이런 끔찍한 교육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씨개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름까지 빼앗아갑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성과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한 거죠. 이건 그냥 이름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뿌리와 자존감을 통째로 뽑아버리는 정말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결국엔 사람까지 자원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강제징용과 징병으로 탄광, 공장, 그리고 머나먼 전쟁터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고요. 또 수많은 여성들이 공장으로 동원되었고 일부는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르는 끔찍한 군성노예로 끌려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독립을 향한 의지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웠기 때문에 가장 밝게 빛났던 저항의 불꽃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항의 모습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총을 들고 싸운 독립군도 있었고 국내에서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상 속에서 몰래 태극기를 숨기고 금지될 노래를 속삭이는 것, 그 모든 것이 독립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여운형, 김구,
안창호 같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별을 노래하면서 부끄러움을 고백했던 시인 윤동주까지. 이 이름들은 바로 그 암흑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길고 긴 투쟁이 순수하고 폭발적인 감정으로 터져나오는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침내 족쇄가 부서진 그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35년간 이어진 끔찍한 억압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죠. 대한 독립 만세!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그 기쁨의 축제가 끝나자마자 우리 민족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도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해방의 현실은 보시는 것처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해방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 힘으로 쟁취했다기보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면이 컸거든요. 그래서 권력 공백 상태가 됐는데 그 틈을 타서 북쪽엔 소련군, 남쪽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지도의 선 하나를 그냥 쫙 그어버렸죠. 38도선. 이 선이 우리 민족의 허리를 갈라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걸까요? 일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에서 해방됐더니 이번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 한복판에 놓이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산조각난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